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 130년 동안 필름 제국으로 군림했던 거인 코닥은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1996년 코닥의 시가총액은 약 310억 달러에 달했고 주가는 최고 94.75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브랜드 가치 4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19일 코닥은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에 자산 51억 달러 대비 부채 67억 5천만 달러를 안고 챕터 1안 파산 보호를 신청했죠. 파산 직전 시가총액은 1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99.5%나 폭락했고 주가는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며 상장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코닥이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아날로그 필름만 고집하다 기술이 뒤처져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 역사상 가장 널리 퍼진 거대한 오해 중 하나에 불과하죠. 놀랍게도 코닥은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원천 기술 보유자였으며 디지털 이미징 특허만 1100개 이상을 보유했던 기술 선도 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닥은 매년 연간 매출의 약 10%에 달하는 수억 달러를 연구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네요. 이 거대한 사진 제국의 뿌리는 1888년 조지 이스트먼이 회사를 설립하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지 이스트먼은 당신은 셔터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라는 혁신적인 슬로건을 내걸었죠. 복잡하고 무거웠던 유리 건판 대신 편리한 롤필름을 대중화하면서 인류의 사진 문화를 완전히 새로 창조해낸 셈입니다. 누구나 버튼 하나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되면서 코닥은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상징으로 자리 잡았네요. 대중화에 성공한 코닥은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1976년 당시 코닥은 미국 필름 시장의 90%, 카메라 시장의 85%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죠.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사진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시장의 표준을 직접 결정하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는 곧 노란 상자에 담긴 코닥 필름을 소비한다는 뜻과 같았군요. 이 막강한 제국을 떠받치던 핵심은 바로 정교하게 설계된 면도기와 면도날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보급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객이 계속 사야 하는 컬러 롤필름과 현상, 인화 화학약품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죠. 특히 롤필름 판매에서는 무려 70에서 80%에 달하는 초고마진 현금이 마르지 않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쉽게 막대한 돈을 벌어다주는 이 완벽한 수익 구조가 훗날 스스로를 올가맬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군요. 필름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 덕분에 코닥의 규모와 영향력은 나날이 거대해졌습니다. 1988년 기준 코닥의 전 세계 임직원 수는 무려 14만 5천 명에 달할 정도였죠. 뉴욕주 로체스터 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전체를 책임졌을 뿐 아니라 글로벌 이미징 시장의 명실상부한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누구도 이 거대한 황금 제국이 흔들릴 것이라 예측조차 하지 못하던 시기였네요. 그런데 바로 그 번영의 한가운데였던 1975년 코닥 연구소에서 세상을 뒤흔들 발명품이 탄생합니다. 엔지니어 스티브 사손이 세계 최초로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 프로토타입을 개발해낸 것이죠. CCD 센서를 탑재한 이 기기는 0.01 메가픽셀, 즉 만화소의 해상도로 무게는 3.6kg에 달했습니다. 촬영된 흑백 이미지는 디지털 카세트 테이프에 23초 동안 기록되었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선명하게 재생되었네요. 하지만 이 위대한 발명품을 본 코닥 경영진의 공식적인 반응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경영진은 개발자인 사손에게 그건 귀엽네. 하지만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라 라는 싸늘한 말을 남겼죠. 70에서 80%의 높은 마진을 남겨주는 주력 필름 사업이 잠식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코닥은 자신들이 만든 미래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상용화를 20년 이상 억제하며 서랍 깊숙이 봉인해버리고 말았군요. 1981년 일본 소니가 전자식 카메라인 마비카를 출시하자 코닥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장조사 책임자였던 빈스 바락 씨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10년 안에 필름을 대체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죠. 그러나 경영진은 주어진 10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름 품질 향상과 가격 인상에만 몰두하며 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냈네요. 오만에 빠진 코닥의 방심은 글로벌 경쟁에서도 치명적인 균열을 불러왔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당시 코닥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공식 스폰서십을 거절했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일본의 경쟁사 후지필름이 공식 후원사 계약을 따내며 미국 시장을 거세게 공략했습니다. 그 결과 10% 미만이었던 후지필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단숨에 20% 이상으로 급등하며 독점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군요. 위기를 감지한 코닥은 엉뚱하게도 디지털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습니다. 1988년 코닥은 화학과 제약 사업에 시너지를 내겠다며 제약회사 스탈링 드럭을 무려 51억 달러에 전격 인수했죠. 그러나 제약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적 시너지 부족으로 경영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네요. 결국 1994년 약 29억 달러 수준의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체제약 사업을 분할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똑같이 필름 시장의 붕괴를 마주했던 경쟁사 후지필름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고모리 시게타카 최고 경영자 체제 아래 후지필름은 필름 주원료인 콜라겐의 항산화 기술과 나노 기술을 정밀하게 전용했죠.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인 아스타리프트를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헬스케어와 의약품 위탁 생산으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본래 가진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체질 개선에 성공하여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었군요. 반면 코닥은 여전히 필름이라는 과거의 줄을 놓지 못하고 어정쩡한 타협책을 내놓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완전한 디지털 파일 생태계로 직행하는 대신 필름을 스캔해 CD에 저장하는 포토 CD를 출시했죠.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했지만 이는 컴퓨터 환경과 소비자의 실제 요구를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인화하지 않고 컴퓨터나 화면으로 직접 소비하길 원하던 시장의 흐름 속에서 포토 CD는 표류하고 말았네요. 심지어 코닥은 사진 공유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미래를 가장 먼저 손에 넣고도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2001년 코닥은 온라인 사진 공유 서비스인 오포토를 인수했는데 이는 2010년에 출범한 인스타그램보다 무려 9년이나 앞선 결정이었죠. 하지만 코닥은 이를 소셜 플랫폼으로 키우지 않고 단순히 온라인에서 사진을 받아 오프라인 종이로 인화해주는 주문 창구로 묶어두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생태계를 독점할 수 있었던 천재일호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셈이었군요. 뒤늦게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완제품 제조에 뛰어들어 놀라운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지스웨어 브랜드를 앞세워 2005년에는 미국 디지털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인 21.3%를 달성했죠.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는 기기 자체의 마진이 매우 박했고 필름처럼 지속적으로 팔리는 후속 소모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팔면 팔수록 대당 손실만 커지는 출혈 구조에 갇히면서 과거 70에서 80% 마진의 필름 수익을 대체할 길을 찾지 못했네요. 출혈 경쟁을 버티며 매달리던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 결정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바로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하며 스마트폰 혁명의 문을 연 것이죠.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 성능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소비자는 더 이상 무거운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코닥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지키려 했던 디지털 카메라 하드웨어 시장 자체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군요. 완제품 시장마저 사라지자 코닥은 과거 축적해둔 1100개 이상의 핵심 디지털 이미징 특허에 매달렸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죠.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 로열티와 소송 합의금을 받아내며 발생하던 막대한 적자를 메우고 간신히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완제품과 독자적인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특허 로열티만으로 침몰하는 거대한 제국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네요. 플랫폼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코닥의 오판은 비극적인 결말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12년 파산 절차를 밟던 코닥은 오포토, 즉 코닥 갤러리를 사진 인화 업체 셔터플라이에 단 2,380만 달러라는 헐값에 매각했죠. 그런데 바로 같은 해 페이스북은 사진 공유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을 무려 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똑같은 사진 서비스였지만 단순 인쇄 도구로 취급한 코닥과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바라본 시장의 가치 평가는 이처럼 극단적이었군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130년 사진 제국의 최종 성적표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1988년 14만 5천 명에 달했던 전 세계 임직원 수는
2012년 파산 당시 17,000명으로 급감했죠. 2012년 1월 19일 뉴욕 남부 연방 파산법원에 제출된 서류상 자산은 51억 달러였지만 부채는 67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결국 주가는 1달러 미만으로 추락하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고 글로벌 사진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네요. 코닥의 비극은 미래를 바꿀 혁신을 개발하고도 기존 캐시카우의 보호 논리에 가로막혀 좌절해야 했던 수많은 실무자들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먼저 만들어내도 주력 사업부의 단기 이익을 지키려는 의사결정의 정체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죠. 눈앞에 안정적인 수익에 안주하는 순간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기업과 일자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의 방식에 매달렸던 대가는 결국 130년 역사의 파멸이었군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와 1,100개의 특허, 미국 시장 1위와 최초의 사진 공유 플랫폼까지 코닥은 모든 미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0% 마진이라는 과거의 성공 공식에 갇혀 스스로 변화의 문을 닫아 걸었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도 과거의 성공이나 익숙함에 안주하느라 다가오는 변화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용기 있게 마주하시길 응원하며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